3월 두 번째 주 환경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는 3월 11일과 12일 수도권 지역에 이틀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는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등을 포함하여 5등급차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했고, 발전 부문은 인천 지역 영흥 화력 발전 6기 중 2기는 가동 정지, 4기는 상한 제약을 시행했습니다. 이어 산업 부문은 다량 배출 사업장, 공사장 가동 시간 및 가동률 단축 조정 등을 시행했고, 생활 부문에서도 도로 청소차 운행을 하루 1, 2회에서 2, 3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한편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거진국장과 긴급 연락을 취해 양국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황 및 조치 상황을 협력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정희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 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수도권의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에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출 저감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대기 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했으며 15일까지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상황이 지속되다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1년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3월 8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녹색산업 분야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창업과 신생기업의 초기 성장을 돕는 환경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린 뉴딜 활성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도 증액했습니다. 총 150명을 선정하고 예비 창업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 초기 창업 기업에게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과 함께 창업부터 사업화 초기 과정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유재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전 세계적 녹색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녹색산업 분야,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된 창업이 활발해지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생태원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생태계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에 관한 연구 자료집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평가한 것으로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 5,700여 종, 내륙 습지 약 2,500지역, 수생태계 담수지역 약 800개, 갯벌 162개와 산림 약 6만 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21세기 말까지 온실가스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와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할 경우의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피해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번 연구 자료집은 3월 12일부터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 전문이 공개됩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생태계의 피해를 중심으로 진단하였지만 이러한 피해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예측된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국내 113개 금융기관들이 2050 탄소중립을 적극 지지하고 기후금융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국회 기후변화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환경부, 금융위원회, 주한영국대사관 후원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이 열렸습니다. 113개 금융기관들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의 방관자나 수동적 대응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가가 되고자 한다며
기후금융 실행 약속을 대내외에 밝혔습니다. KB, 신한, 우리, NH, 하나, BNK, GGB금융그룹은 계열사 모두가 지지 선언에 동참했고 삼성과 하나의 금융 계열사도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번 지지 선언 참여 금융기관들은 선언문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금융은 핵심이다며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고 기후금융 실행을 위한 6대 약속을 밝혔습니다. 특히 신한은행,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번 지지 선언식 당일에 탈석탄 선언을 했고 하나금융그룹, GGB금융그룹, 미래에셋대우는 상반기 중에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탄소 중립 선언을 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8일부터 22일까지 2021년 상반기 물산업 오픈 플랫폼 테스트베드 및 기술개발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물 분야 그린 뉴딜 선도와 디지털 인프라 전환을 위한 기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저에너지형 기술 등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합니다. 이번 공모는 기술 육성 분야 3개 과제와 기술 개발 분야 3개 과제로 구분하여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관리 중인 수자원, 상하수도, 물에너지, 단지 등 현장 시계소 111개소와 연구인프라 10개소를 활용하여 기술의 실검증 및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7년부터 체계적인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 시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전 주기를 거쳐 맞춤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박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국내 물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기술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상생 협력을 통해 혁신 기술을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0주년을 맞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6.4%는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했고 찬성은 1.6%, 21.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지상 저장 탱크를 이용한 육상 보관, 지하 매립, 대기 방출, 해양 방류 순으로 답해 해양 방류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 방류된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98.7%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양 방류 시 우려되는 분야로 해양 오염 등 환경 파괴, 방사선 물질로 인한 건강 영향, 식품 안전 순으로 답해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효율성보다는 안전과 미래를 생각해달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윤 의원은 미래 세대인 중고등학생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답변이 높게 나온 데 주목해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어른들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중고등학생 6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화창한 봄날이 그립지만 미세먼지와 코로나19로 외출을 못하는 것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봄 향기 느끼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